노인이 장남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 나는 거의로 제작자입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상속은 모두 우리 것입니다. 엄마와 놀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이에 대비하세요. 미안하지만 라이언은 아마도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올리비아와 놀런에게 가느니 모든 것을 물려받기보다 항상 라이언을 먼저 생각하는 아론과 그의 아내 그레이스는 라이언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방문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러 오지 않았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만 나타납니다. 유산을 모두 가져간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에런과 그레이스의 믿을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둘째 아들 놀런이 눈에 띄게 당황하고 정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라이언을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에런과 그레이스는 그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지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줄 생각은 없었지만 이것을 생각하는 동안 일부조차도 참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놀라는 입을 열어 그가 말한 말을 듣고 아론과 그레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71세 주부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남편과 놀란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 라이언은 둘째 아들로서 대기업을 소유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는 CEO를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은 항상 돈에 대해 엄격했고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낭비 사실 그는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는 것이 좋다고 믿었지만 낭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돈을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에런과 그레이스는 돈을 우리 방식으로 보지 않았지만 종종 불필요한 것에 지출하고 사치에 탐닉했습니다. 재정을 잘 관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무분별한 지출을 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종종 찾아와서 이날 에런과 그레이스가 우리 집에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놀라는 그들이 다시 나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대를 무시하고 화가 난 줄 알았는데 에런이 라이언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빠, 이번 달에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이언은 놀런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고 에런과 그레이스의 무모한 지출에 너무 좌절했고 그레이스는 라이언을 설득하려고 말했습니다. 콜튼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은 곧 고등학교에 입학할 거예요. 명문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만 사립학교는 비싸죠. 그렇죠. 콜튼은 당신의 사랑하는 손자 아닌가요? 아마도 당신이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대담함이 무슨 뜻인가요?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뻔뻔했지만 콜턴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에런 때문이었고 그레이스는 이기심입니다. 콜턴이 곤경에 처하면 도와주겠지만 낭비적인 지출은 없고 콜턴이 고통받게 하지 마세요. 라이언은 항상 콜턴을 좋아했기 때문에 콜턴이 필요할 때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런과 그레이스는 이것을 알고 콜턴을 이유로 활용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중에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라이언의 지시에 나는 합리적인 금액을 에런과 그레이스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고 더 많은 불행이 닥쳤습니다. 라이언은 쓰러졌고 거기 있던 놀런은 구급차를 불렀고 라이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암 진단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치료 효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라이언을 끝까지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번거롭다고 대답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라이언이 너무 외로워 보여. 콜튼이라도 데려오실 수 있나요? 라이언이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줬어요. 제가 에런과 그레이스를 볼 때마다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바쁘다고 말을 거부했어요. 콜튼은 고등학교 시험이 있어요. 우리 오래 살지 못할 라이언을 대접할 시간이 없다. 아빠가 도와준 건 맞지만 우리는 살아야 할 인생이니까 미안하지만 포기해야 한다. 차가운 말로 콜튼은 잘 지내고 있다고 보고 싶다. 라이언이 슬프게 중얼거릴 때 라이언이 암과의 힘든 싸움을 약 1년 동안 지속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치료는 그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국 오랜 투쟁 끝에 라이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는 분명 그랬을 텐데도 나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나도 아파 장례식 준비를 도와야 했는데 너무 슬퍼서 놀란에게 모든 걸 맡겼어. 엄마는 항상 아빠 옆에 있었어. 일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 없었어. 이제 나에게 기대어 놀란의 말이 엄청나게 위로가 되었지만 에런과 그레이스는 라이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 준비를
돕겠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런 라이언의 살과 피가 너무 무정하여 상처를 입었습니다. 라이언의 장례식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만이 돌보는 조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에런과 그레이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당일에도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장례식이 끝난 후 꽃과 조의 카드를 집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바빠서 논란이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이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몇 사람만이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콜튼을 만나는 에런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족 여행 계획 에런이 무심코 거실에 들어갔다고 말함 에런을 따라 거실로 들어온 것은 그레이스와 콜턴의 대담함에 놀랐습니다. 노인이 맞이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에런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더욱 놀랐습니다. 책임은 상속 전체가 우리 것입니다. 엄마와 놀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없어 무심코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라이언은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상속은 항상 라이언을 먼저 고려했던 에런에게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쓸모없는 올리비아와 놀란 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한 삶을 즐겼던 에런과 그레이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라이언의 상속을 요구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나는 상속의 일부가 에런과 그레이스에게 귀속된다는 생각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동안 그레이스의 손이 갑자기 상황을 뒤집는 말을 했습니다. 콜트는 실제로 아인의 가족을 포함해 모두가 아론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왜 지금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물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콜턴은 확실히 에런의 아이예요. 그는 나를 닮아 있어요. 그레이스는 논런의 무심한 말에 가장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금기시되는 주제를 꺼낸 것처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당황하셨나요? 또한 궁금했습니다. 콜턴도 그레이스와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논런이 콜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확실히 그는 논런이나 그레이스와 닮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레이스가 자신이 나와 닮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진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옳지 않은 것 같군요. 에런은 분명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창백해지고 그레이스 에린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콜턴은 내 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애는 그레이스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미친 듯이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그녀의 부인은 신뢰성이 부족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었고 개입하지 않으면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논란이 진정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DNA 테스트를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레이스는 끝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고 우리 부모의 유대감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던 아론은 의지가 강한 것 같았고 며칠 동안 그레이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콜튼과 DNA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아론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고 그레이스는 주로 라이언의 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나와 함께 있던 놀라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누구일지 궁금해했다. 엄마 여기 계세요? 아론이 거실에 들어가면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온 것 같았습니다. 아론이 우리 집에 혼자 방문해서 커피를 끓여서 자리를 내줬는데 아론이 수줍은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문서를 올려놓았다. 아론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문서는 DNA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없다고 나와 있었다. 콜턴과 에런 사이 즉 콜턴은 에런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레이스에게 속았습니다. 콜턴은 그녀의 애인의 아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나를 배신했습니다. 에런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외쳤습니다. 확실히 바람을 피운 것은 잘못된 일이며 에런 메이는 약간의 동정심을 가질 만합니다. 속았지만 동정할 수 없었어. 우리는 에이온의 과거 불합리한 행동을 잊지 않았어. 그레이스의 배신은 아론의 편을 드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았어. 그레이스와 철저히 맞서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을 거야. 내 큰아들이 속은 것을 도와주세요. 너도 속상했겠지. 이제 가족으로 뭉쳐야 해.
에런이 손을 잡아달라고 간청했지만 에런에게 협조할 수가 없어서 논란이 말한 걸 보니 내 마음은 더욱 식어버려서 미안하지만 난 널 지지할 수 없어. 아론, 너 아빠를 배신한 우리도 아론이 라이언을 버린 사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 만약 라이언을 지지했다면 어쩌면 외로움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르지. 생각해보면 아론은 내가 보내려고 했던 다른 시간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에리는 우리의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DNA 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 그레이스에게 전화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콜튼을 자주 집에 돌아오지 않고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에런이 그녀에게 연락했을 때도 얼굴이 보였기 때문에 라이언의 상속 재산을 핑계로 그녀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에는 이것을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비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놀러는 초인종이 울린 직후에 그레이션 콜턴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문 옆에 걸려있는 에이온의 재킷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론이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올리비아 그레이스는 콜튼이 지금 떠나면 콜튼과 함께 떠나겠다고 외쳤습니다. 상속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논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레이스는 진정하세요. 지금 떠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에이안을 제어할 수 있는 곳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당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그레이스는 아론이 혼자 이야기한다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론은 화를 내며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논란만이 그를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란의 추론에 확신을 가진 그레이슨과 그녀의 가족은 거실 문을 통과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론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은 침착함을 촉구하며 진정하라고 말한 다음 모두를 앉히고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그레이스와 그녀의 가족은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지만 그 당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논란 이후에 그렇게 복잡한 접근 방식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여기에 모아야 했고 그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겠지만 나중에 논란이 공개한 비장의 카드 덕분에 나는 그가 우리를 그 장소에 모은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고 에런과 그레이스는 서로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을 참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그레이스가 갑자기 사과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나도 속았다. 그레이스는 눈물을 흘리며 10여 년 전 당시 직장 동료와 불륜이 시작된 이야기를 말했다. 에런을 만나기 전부터 그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연인은 아이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들이 헤어졌다고 주장했고 그때 그레이스가 에런을 만났습니다. 에런은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고 그의 감정을 열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레이스는 에런을 만나기 전에도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그녀의 애인은 사라져가고 있었고 에런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결국 약 1년 후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녀의 디스턴트 러버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다시 불붙은 로맨스로 인해 그레이스는 다시 한번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콜턴을 임신했지만 거의 동시에 그녀의 연인은 그레이스를 버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에런에게 콜턴이 그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콜턴이 에런의 자녀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을 것이고 콜턴은 에런의 자녀가 아니었다. 모두 그의 잘못입니다. 그레이스는 계속 울었습니다. 콜턴은 그렇지 않은 계시에 조용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나를 배신했어. 내 행복을 망쳤어. 그레이스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고 아론조차 그런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론과 그레이스는 말다툼을 하고 서로를 붙잡기 시작했고 싸움은 격화되었지만 아론과 그레이스 논란은 훈계하듯 손뼉을 쳤다. 싸우고 싶으면 가세요. 하지만 중요한 말도 있어요. 논란의 말에 아빠의 상속 재산에 대한 생각이 멈출 수가 없어요. 에런과 그레이스는 즉시 말다툼을 그쳤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있던 상속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휴전에 동의하는 듯한 분노 놀라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장입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분할되기 위해 나는 유언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아마도 라이언이 놀런에게 변호사를 주선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을 것입니다. 놀런은 봉투를 열고 그 안의 편지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읽은 내용은 놀랍습니다. 상속은 절반으로 분할될 것입니다. 내 아내 올리비어와 내 아들 놀런과 내 손자 콜턴에게 각각 4분의 1씩 놀런이 이 줄을 읽으면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에런은 옳지 않을 정도로 창백해지며 놀런에게 돌진하며 유언장을 낚아채 읽고 눈을 크게 뜹니다. 그들의 한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그는 상속에 더 큰 몫을 받을 것이라고 항상 확신했지만 에런이 할 수 없었던 작은 부분조차 할당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아론은 몇 번을 읽어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낙담했고 아론의 유언장을 받아 땅에 쓰러졌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읽었고 자연스럽게 읽지 않은 내용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론 당신 그리고 내 아내는 아빠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지. 그렇지 아빠는 모든 돈이 너의 경솔한 짓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라이언의 비밀 비장의 카드는 실제로 아론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이미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너희 부모님께 알린 방식대로 콜튼에게 가는 상속 재산의 일부는 일시적으로 너희 부모님이 보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콜튼의 상속 재산을 오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어떻게 이것이 놀란과 라이언이 가졌던 것처럼 보였겠는가? 이전과 같이 이기적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경우 콜론의 할당된 부분은 확실히 그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라이언은 끝까지 콜턴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라이언의 상속은 확실히 콜턴에게 우리를 둘러싼 두 가지 문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레이스의 불륜과 라이언의 상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론 후 마침내 우리는 에런과 그레이스에게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에런의 가족은 낙담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들이 서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상한 대로 우리에게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에런과 그레이스는 결국 우리와 이혼했습니다. 그날 그레이스의 고백을 들은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되었고 에런은 그레이스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콜턴의 양육권에 대한 추가 분쟁이 발생하여 둘 다 콜턴이 결국 상속 재산을 스스로 확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단독으로 양육권을 원했습니다. 놀런과 그레이스의 부모가 결국 협상에 개입했습니다. 콜튼은 이혼이 확정된 후 그레이스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레이스의 부모님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론은 우리 집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분을 느끼며 아론에게서 도망갈 뻔했습니다. 우리의 연락처 정보가 있어서 에런이 우리에게 연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는 보상금을 지불했지만 전액을 갚을 때까지 그녀의 부모님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콜튼을 볼 수조차 없는 반면 우리는 라이언의 철학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을 조심스럽게 저장하고 돈이 있어도 그것을 낭비하지 않도록 놀라는 열심히 일했고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존 비가 그에게 왜 우리 회사로 일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는 이제 직업을 바꾸었고 그는 조니 CEO로 있는 회사의 임원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콜턴을 내 손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의 부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